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실체적이고 디테일한 면도 있겠지만은 저는 만약에 그걸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사랑을 담는 그릇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공간이라는 개념 하에서 인류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만들어가고 또 행복을 영위하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그릇으로 담는 곳, 그래서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축공학과 83학번의 박루호라고 합니다. 창호 전문 건설을 업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태양광 또 연료전지 사업 부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2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군대를 가고 89년도 8월 달에 제대를 하고서 이건창호라는 창호 전문 건설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고 있었던 그 기술 영업 부분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거기에서는 연구소장을 겸직을 했었는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가지고 똑같은 일을 7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때에 제가 했던 부분 중에서 기억 남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건창호라는 그 회사의 제품은 주로 고가고 상당히 고급 제품이다 보니까 주로 기용되는 곳이 고급 리조트라든지 사옥이라든지 고급 주거 부분에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전체적인 매출 부분이 그렇게 규모가 크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출 부분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그 타겟을 생각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주거 부분의 약 한 70%가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못하면 매출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정되어 있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고급 아파트 부분에 이 창호를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회사의 임원들은 그건 너무 무모한 짓이고 우리가 들어갈 게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는 응봉동 강변타운이라는 부분을 그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예전에 고급 주거 부분에만 이렇게 들어갔던 제품을 지금은 이제 일반 공동 아파트에도 이 시스템 창호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던 거를 만들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어려웠던 점은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스스로 친환경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졌던 거는 아니고요. 제가 다녔던 전 회사가 이건창호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창문 전문 건설업체예요. 거기에서 제가 기술 영업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표께서 지금 환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되니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끌어 가봐라.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태양광, 특히 이제 BIPV라 해가지고 태양광을 건자재화해서 건물에다 붙이는 일명 빌딩 인티그레이트 포토볼테이라 해가지고 BIPV 부분을 국내에 처음 시작을 했던 계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스퀘어에서 ENC 부분은 뒤에 있는 그 엔지니어링과 그 컨스트럭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퀘어 부분인데 그 앞에 이스퀘어의 E자가 에너지거든요. 회사 이름이 그래서 에너지의 제곱을 다루는 회사다. 즉 건물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쓰는 사용하는 게 있고 또 만드는 게 있는데 사용할 때 그 에너지를 세이빙을 해야지만이 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차원에서 그 시스템 창호라고 해가지고 건물 에너지의 그 소비가 30% 이상이 창호를 통해서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효율 창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세이빙한다. 그래서 시스템 창호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건물 에너지에서 세이빙뿐만이 아니라 제너레이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은 이제 에너지의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주체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BIPV라든지 PV,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입히는 부분과 또 연료전지라 해가지고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보자,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스퀘어 ENC라는 부분을 만들게 되었고요. 전 직장에 있었을 때 이렇게 그 외피 중 창호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 가지고, 특히 이제 유리 부분이 창호의 전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프레임도 중요하지만 유리 부분에 대한 단열 성능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 이제 현재 보면은 유리가 페어 유리가 있고 뭐 삼중 유리가 있고 단열을 위해서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단열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그 진공 유리라는 부분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공 유리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 단열 유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산업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표창도 받고 또 그 해 장영실상을 그때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세이빙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실제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게 그 이스퀘어 EN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를 원료로 하는 연료전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더욱 생각을 하게 된 거는, 향후 우리 전 인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수소 경제 부분으로 수소 사회가 도래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하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수소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을 시켜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IPV, 그러니까 빌딩에 인티그레이트된 포토볼테이크, 건자재화된 태양광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독일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제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을 맡아서 업무를 보면서 국내 처음으로 도입을 한 그런 요소 부분인데요. 2007년도에 전라남도 구례에 가보면은 섬진강변에 토산어류 생태관이라는 게 있어요. BIPV를 처음으로 기용한 현장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국내 이제 BIPV 부분에 대한 기술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가지고 그 태양광 판 모듈이라고 그러죠. 그 BIPV용 모듈 부분을 독일에서 가져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와서 그 작업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따라서 습득을 함으로써 국내 이제 BIPV가 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BIPV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의식주 플러스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부각을 시키게 된 계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BIPV를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설치된 거는 서울시 신청사 부분의 루프 부분이 BIPV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루프가 한 켠은 일반 유리, 한 켠은 BIPV, 또 이렇게 어긋나서 계속 이렇게 설치된, 거기가 이제 프라자 호텔 위쪽에서 보면은 자세히 보이지만은 밑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거기라든지 또 여의도에 있는 정경련 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내 건물과 잘 조화되어 있는 BIPV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이제 이 BIPV 부분을 건물에다가 붙이게 됨에 따라 가지고 태양빛은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전기를 많이 생산하니까. 근데 태양빛을 많이 받게 됨에 따라 빛 반사가 아주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빛공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덕성여대 체육관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빛반사에 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는데, 실제 그 집을 제가 가서 거실에 보니까 눈을 뜨지를 못할 정도로 빛반사가 심했어요. 내려오는 서양빛에서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이 빛이 반사가 되다 보니까 바로 거실 쪽으로 그게 정면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 BIP 모듈을 건물에서 철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앞쪽 부분에다가 거리를 두고 식재, 나무를 심음으로써 그걸 반사를 저해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BIPV 부분은 건물의 도심지에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빛 반사가 되지 않고 난반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기술 개발도 지금 많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얘기되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환경 부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DC 많이 들어보셨죠? 2050년 우리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 저감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탄소 부분이 나오는 거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 부분이라든지 또 전기로 이렇게 만들면서 전환하는 부분이라든지 건물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특히 건물에서 나오는 부분이 전기 사용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한 30% 이상이 넘는데요. 그러면 건물에서 나오는 이 탄소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가 있냐? 그거를 이제 패시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 부분으로서 이걸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을 좀 더 좀 확대를 시켜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예전에 이제 북유럽 쪽에서 그 추운 곳에서 나와 있던 부분들의 재료 부분이 있는데, 그 소재가 콜옌 기술이라 해가지고 유리 거품 유리 부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만든 그 소재 부분인데, 유리를 가루를 에다가 탄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자체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는 이제 어떤 이 세라믹 부분의 딱딱한 소재로서 얘가 부풀림으로써 구조적인 구조체도 될 수 있고, 또 얘가 공극이 생기니까 단열 부분도 되고, 또 소재 자체가 가볍고 또 수밀성도 가지고 있고 해서 외벽 소재로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향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관심을 현재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어느 틀에 얽매이지 말고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좀 아주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가지고 12가지 과업을 이렇게 수행할 때 겪는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것을 좀 해봤으면은,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진로에 대한 고뇌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중국의 글로서 나오는 부분인데,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처해 있는 곳에서 네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입처 개진이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진리를 만들어라, 이런 부분인데, 좀 자신이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자신이 주인이라는 그 생각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경험을 좀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책도 좀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행복을 가져다주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한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후배님들, 성실한 마음에서 많은 경험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